2021년 부산시가 발표한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는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도시의 6가지 기능을 걸어서 15분 안에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15분 도시가 실제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걸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단감 선영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부산진구 단감 계금 생활권은 2023년 1차 해피 챌린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공원 리모델링과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15분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비뽑기로 3곳의 출발지를 정한 뒤 동백전 앱의 생활권형 맵을 참고해 현장을 직접 걸으며 정책 목표에 맞게 잘 실현되고 체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바로 단감 1동 작은도서관, 백양가족공원, 그리고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이곳은 단감 1동 작은도서관이고 그 옆으로 단감 1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는 아담했지만 내부는 아늑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책 종류가 다양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골목을 걸으니 빌라와 미용실, 작은 가게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골목에 들어서니 고목나무와 함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보였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슈퍼와 옷수선집 덕분에 전체적으로 골목이 정다운 느낌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골목 끝에 다시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구점부터 안경점, 옷가게 등 정말 없는 게 없었는데요. 길을 건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향하던 중 단감초등학교도 발견했습니다. 운동장은 학생들 외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평중, 동평여중, 경원고, 개성고 또한 반경 1km 내에 위치하여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길을 걷다가 발견한 단감시장은 정육점, 과일가게, 금은방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단감시장의 또 다른 입구에는 각종 병원과 약국도 함께 있어서 의료시설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 6대 기능 중 4가지인 생활, 상업, 의료, 교육이 모두 충족됐습니다. 다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규모가 작고 도로 폭이 좁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접근성, 안전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백양가족공원입니다. 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근처에는 요양병원이 있고 학원상가와 학교 등 교육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경사가 꽤 가파른 편이어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의 접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있음에도 인적이 드물고 상권이 잘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또 다른 행복시설을 찾아가다 보니 사랑방 작은도서관이 나왔습니다. 2,000여 권의 도서와 열람석, 토론실이 갖춰진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5분이 다 된 시점인데요. 이렇게 단감 4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걷는 동안 체육시설과 학원들은 주로 위쪽 지역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아래쪽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구역별로 나눠진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코스는 6대 기능 중 의료, 여가, 생활 기능은 잘 작동했지만 상업과 교육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3가지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파른 경사 때문에 지도상의 15분 거리가 체감상 2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 출발하는 이곳은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앞입니다. 4층 규모의 센터에는 공연장과 전시실, VR 체험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백양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지상 6층 규모의 부산 진구 최초의 공공문화예술 복합시설입니다. 공연과 전시가 자주 열리는 예술회관 덕분에 문화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길 아래로 내려오면 정중앙공원이 나옵니다. 규모는 작지만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진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동평 상가시장까지도 거리가 가까워 여가와 상업 기능 모두 확보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는 6대 기능 중 문화, 여가, 교육 기능이 특히 우수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시설인 마트나 병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동평 상가시장 안쪽에는 상가들이 운영 중이지만 주거시설이 밀집한 곳임에도 바깥쪽에는 임대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분들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당감시장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감 계금 생활권의 15분 도시 실태를 직접 점검해 봤는데요. 주민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주가지 뭐 나만한 사람이 그거를 자세히 알 수가 있나? 그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감동에 한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늘 다녀본 계금 당감 생활권은 15분 도시의 6가지 기능 중 대체로 3가지에서 4가지가 충족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역은 경사와 도로폭, 시설 집중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15분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니 체감 거리는 그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공간은 가까워졌지만 이동의 편의성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부산시는 2027년까지 신평장림, 괴법 감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5분 도시는 결국 거리보다 삶의 질을 얼마나 가까이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15분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를 살피는 섬세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15분 도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15분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